자, div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iv 태그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태그는 아니에요. 뭐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태그는 아닌데 사용하다 보니 보통 꾸미는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가장 많은 태그입니다. 어떤 식으로 꾸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div 태그에는 다양한 속성들을 입력하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크기, 세로 크기, 테두리의 굵기나 모 색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 색깔, 그리고 플로트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렬하는 방식, 마진은 외부 요소와의 여백의 크기, 패딩은 내부 여백의 크기 등을 의미합니다. 마진과 패딩은 아직 그 의미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겠지만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왜 쓸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여기 HTML 태그가 있고 body 태그에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h2 태그, p 태그, h2 태그, p 태그, h2 태그, p 태그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뭐 이런 경우가 쓰일 수 있겠죠. 뭐 어떤 뉴스 기사가 있다면 제목 쓰고 제목에 대한 설명 쓰고, 다시 두 번째 어떤 뉴스 기사가 있다면 제목 쓰고 설명 쓰고 제목 쓰고 설명 쓰고, 이런 식으로 태그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런 반복되는 요소들이 있을 때 같은 종류의 요소별로 한꺼번에 스타일링을 주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div 태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는 div 태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자는 얘기는 여기 h2 태그와 p 태그가 묶인 게 한 덩어리가 되면 좋겠죠? 여기도 h2 p 태그, h2 p 태그가 묶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가 반복되니까 얘를 묶어서, 특히 div 태그로 묶어서 쓰면 좋겠다.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앞에 있던 그 h2p 태그를 div 태그로 묶고 거기 안에다 클래스를 입힌 상황이에요. 일단 똑같이 div 태그로 묶어줬고요. 그리고 똑같이 클래스를 입혀줬어요. 클래스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하나 요소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에 한꺼번에 적용해도 상관없는 스타일링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h2p 태그를 한 덩어리로 div 태그로 묶어 놓은 거를 세 가지로 세 개의 덩어리로 막 만들어 놨습니다.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묶어 놨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묶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스타일링을 주는 거죠. 클래스 이름이 베스트 텍스트라는 클래스를 주었잖아요. 이 베스트 텍스트에다가 스타일링을 주는 방법인데요. 여기 클래스지만 사실 이 클래스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게 div 태그잖아요. div 태그의 속성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margin bottom 50픽셀이라고 바꾼 것은 어떤 거냐면, margin bottom이라는 것은 외부 요소와의 여백인데, 특히 외부 요소의 아래쪽 여백을 50픽셀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div 태그를 기준으로 하자면 요 녀석과 다른 녀석 간의 아래쪽 길이가 적어도 50픽셀은 놔라, 아래쪽으로 여백을 50픽셀 무조건 이상으로 놔라 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border radiu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네모 div 태그의 둥글기를 20픽셀로 만들어줘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background color yellow라는 것은 학생들이 예상했다시피 이 div 태그 전체의 배경 색깔을 노랗게 바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보자면 이 세 가지 덩어리에 div 태그로 묶여져 있고, div 태그를 스타일링 함으로써 각각 이렇게 아무렇게 생겼던 것을 조금 더 깔끔하고 한 번에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예시로 만들어 본 웹사이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과 관련된 그 제품이나
아티스트, 디자이너를 3개 뽑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 이름 혹은 제품 이름, 뭐 사례 이름, 그리고 사진, 그리고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쵸? 이 메뉴의 제목 빼고 하나, 둘, 3개 덩어리가 하나로 된 거죠. 밑에 헬베티카도 헬베티카 제목, 헬베티카 사진, 그리고 이미지 이렇게 들어가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기 위해서는 방금 한 것처럼 div 태그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제가 여기 있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기서 작업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div 태그를 스타일링하면 여기 지금 방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를 가로 사이즈를 줄였고요. 그리고 뭐 가운데 정렬시킨 부분도 있고 이미지 사이즈도 살짝 줄였고 그리고 그 덩어리별로 위아래 간격을 어느 정도 생성시켰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만든 것보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보기도 좋고 읽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코드펜에 올려놨다는 것, 특히 바디 태그 부분만 올려놨습니다. 메뉴의 H1 태그는 그냥 전체 제목이니까 열외로 두고 여기 div 태그로 묶어놓은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H2 태그, 이미지 태그, P 태그에다가 이걸 감싸기 위해서 div 태그를 전체를 주었고요. 여기다가는 이름을 나름대로 디자인 thing이라고 그냥 주었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물론 자기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했고요. 이 클래스를 동일하게 다른 데도 주고 동일하게 다른 덩어리들에도 div 태그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로 지금 바뀌었죠. 여기에 스타일링을 입힌 요소를 한번 보죠. 지금 여기 div 태그 클래스 이름이 디자인 싱이었는데 디자인 싱에 어떤 요소를 바꾸었느냐. 첫 번째 백그라운드 옐로우,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 배경 색깔을 노랗게 해라 라고 바꿨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border radius 10픽셀, 둥글기 값을 10픽셀 정도 줬고요. margin bottom, 외부 요소와의 여백, 특히 아래쪽 여백을 50픽셀로 줘라. 패딩은 내부 요소와의 간격 30픽셀, 그리고 너비, 전체 너비를 500픽셀로 제한했습니다. margin left, margin right 오토는 예전에 어디서 봤다 싶을 텐데 어쨌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방식은 보통 이 전체 요소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div 태그를 가운데 정렬시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이렇게 디자인 thing이라는 클래스를 이미 입혀두고 여기 img 태그를 한번 더 볼까요? img 태그 이해가 현재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여기 들으세요. img 태그에는 소스도 들어가고 너비도 들어간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각각 이미지 소스를 지금 넣어준 상태예요. 그리고 너비는 50픽셀, 50픽셀이 아니라 %예요. 이 의미는 50%라는 것의 기준은 100%가 부모 요소의 길이라고 했을 때 그 부모 요소의 50%라는 소리예요. 앞에서 저희가 이 디자인 띵을 500픽셀 너비로 가지도록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의 50%만큼 하자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따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목할 부분은 여기 클래스 입혀줬어요. 클래스를 포스터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이 제목에 대한 설명 이미지라서 그냥 포스터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근데 이 포스터라는 클래스를 스타일링 하기 위해는 여기 앞에 없이 점 포스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점 포스터만 있어도 상관없지만
design thing, poster로 일단은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세세한 스타일링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design thing, 그리고 엔터 딱 한번 쳐주고 poster라고 해놓은 것의 정확한 의미는 design thing이란 클래스 안에 있는 poster 클래스만 스타일링 하자라는 소리입니다. 그 밑에 거는 반복했던 건데 디스플레이 블럭, 마진 레프트, 라이트 오토, 이것은 가운데 정렬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마진 바텀 30픽셀은 이 이미지 태그의 밑에 쪽에 30픽셀 여백을 두자라는 소리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30픽셀을 두자는 소리였어요. 자, 스타일링 후의 버전도 여기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실습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답 보기 전에 먼저 해보고 정답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